자, 우리 동료고 2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친구는 아니지. 아, 자, 네, 제 소개해야지. 네. 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 여러분. 우리 동료고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뵀었을 텐데, 그쵸? 네. 뭐 한 번 봤다고 다 기억하냐? 네. 자, 우리 친구들 제 소개 그래도 다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네,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금 높으신 분. 그리고 전 작년에도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추가로 좀 자세한 내용들 짤막짤막한 입시들 제가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2012년서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5만 6천 원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제가 월급이 그보다 세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되고 댓글로 질문 올리시고 그럼 제가 답변도 해드리고 제 유튜브 창 메뉴에 보시면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여기 구석에 보면 유튜브 제공 파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제공되는 파일들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도 좀 있을 거야. 근데 필요한 자료가 더 있으면 댓글로 얘기하시면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 오늘 요 자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월달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 자료들 여러분들 배치표 보시는 것들 제가 이정민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진로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하면 주실 거고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하시면 배치표 받아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17일이잖아요. 내년 이제 435일이 남았습니다. 날짜로 435일이고요. 주수로 따지면 해볼까? 6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여러분 고3이야. 네, 2학년 아니고요. 고3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고3은 이제 끝난 건가?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해. 네. 아, 참, 크게 해야지, 얘기를. 네. 아유, 정신이 없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고3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내신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학생부 마무리 정리 정돈은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정리 정돈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3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이 고생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평생 고생해야 될 양들은 정해져 있대요. 다 비슷하대요. 근데 그 고생을 언제 하느냐라는 거야. 10대 때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아니면 20, 30대 때 하느냐, 아니면 40, 50대 때 하느냐, 아니면 지금 인생 뭐 있냐, 청춘을 즐기고 신나게 놀자.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무슨 타입이에요? 뭐가 낫겠니? 선생님, B타입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몇 수 하시려고요? 장수 하시려고. 여러분들,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거 굉장히 고생스럽죠? 평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보면 그다지 큰 고생도 아니긴 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생이거든? 지금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래서 좀만 더 고생하시고, 남은 기간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좀 얻으시고, 좀 더 조금 더 좀 수월한 상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말씀 이해되셨나요? 지금 고생합시다. 435일 고생하고 끝냅시다. 799일로 만들지 말고 799일이면 다행이지. 뭐 어떤 애들 막 1200일 막 심지어 막 1500일 막 삼수, 사수, 장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435일만 고생합시다. 보세요. 저희 학원에 공부하는 언니들 밥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해. 그래서 아우 저게 무슨 주접이야. 왜 밥 먹으면서까지 얘는 이러고 싶어서 하겠어요, 여러분들? 얘는 또 밥 먹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수다 떨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싶겠지. 참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얘는 다른 애들은 안 졸려요? 근데 참는 거잖아. 왜 이러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고생하세요. 지금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나아요. 알겠지? 그래서 남은 기간 좀 고생할 거 각오하시고 우리 고생해서 끝냅시다. 근데 이분은 헤어스타일이 약간 머시룸 같이 생겼네. 좋습니다. 자, 제가 고민 해결 진로 물론 중요해요. 근데 진짜 난 죽어도 진로를 못 정하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유전공 쪽으로 아니면 두루뭉술한 학과, 네, 두루뭉술한 학과를 쓰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나 아니면 정시, 논술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로까지는 아니어도 직업이나 학과 검색하시면서 계열만 정해도 의미는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 공대 가고 싶어요. 아, 공대 건축 계열이야, 컴퓨터 쪽이야, 화생 쪽이야, 기계 쪽이야? 아, 선생님 저 컴퓨터 쪽이요. 이러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안 되더라도 좀 비슷한 계열만 정해도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내신과 학생부 안 좋은데 수시 정시 어떻게 해요? 아니, 내신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고? 1등급이 좋은 거야? 1등급 애들도 물어보면 아, 선생님 저 1.2등급이에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그 합격자 아이들의 내신과 나의 내신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비슷하다 그러면 좋은 내신인 거고, 근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학종도 있고 아니면 수능 최저도 활용하시는 거고, 논술이라는 것도 부산대도 뽑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시 정시를 고민하지 마세요. 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남은 내신 끌어올리시고요. 선생님 대단한 활동이 없어요. 아예 필요 없어요. 진정성과 꾸준한 걸로 학교 활동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시겠나요? 모의고사랑 내신이 3등급 이상이 계속 격차가 난다. 내가 동료고에서 5등급인데 내신이 수능 모의고사는 계속 전 과목 2등급이 나온다. 그러면 정시에 집중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고민해 볼 필요는. 이런 친구들 나중에 내가 동료고 가서 상담해 줄게. 진짜 정시해도 되는지, 정시만 집중해도 되는지. 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함부로 정시에만 올인하는 것도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 그러니까 수시만 생각하고 정시를 버리는 친구들, 수시만 생각하고 정시를 버리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떨어져요. 아시겠나요? 아니면 최저 없는 전형 쓰면 되죠. 대학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정시만 생각하고 수시를 버리는 친구들은 결국에 수능에서 망가져요. 수능에서. 왜냐하면 수시를 버린 친구들은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 안 되지만 공부 안 해요. 놀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신을 통해서 우리가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수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내신, 수능과 연계된 내신이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네, 지금 잠깐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이크 보지도 않고 그냥 왔거든. 진짜 여태까지 열심히 떠들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정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죠? N수생의 전유물 아닌가요? 강남권 아이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도자료에서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낯선 문제를 제거하는 게 정시 공부예요. 기출 N회독 하시는 거야. 그 방법은 기출 N회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시를 앞둔 고딩들, 여러분들 일단 기출 N회독 열심히 하시고요. 분명히 성적 올라요.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세요. 제가 플러스 알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학추랑 지역균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또 지역인재도 활용할 수 있잖아. 마지막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치한수약은 지역도 좀 열심히 활용하시고 정시 좀 이거는 뭐 의치한수약 교대는요. 내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능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참 요번에 어떤 학부모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내 귀에 딱 꽂혀서 그 교수님 그 부모님이 의치한수 교약은요 내신이 아니라 수능이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신이 좋아도 수능이 안 되면 떨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수능 과목 선택은 점수 잘 나오는 거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선택 과목에 대한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전공적합이 제일 중요하다 확인하시고 8번은 나중에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정리정돈하면 수시는 정시랑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수시를 버린 정시도 의미가 없고 정시를 버린 수시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세요.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갖고 계세요. 괜히 대치동 같은 데 돈 내고 상담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동료고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는 너희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아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과제 6개 드릴 겁니다. 정시 준비를 위한 기출 애내독과 개념 정리, 수시와 입시를 위한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전형 결정하기, 학생부 메모하기, 12시간 이상 공부하기. 아시겠죠, 여러분? 선생님 하루에 12시간을 어떻게 공부해요? 수업 시간 포함입니다. 이 수업은요, 학교 수업도 되는 거고, 인강 들은 것도 포함시켜 드리고, 심지어 너희들 학원 수업한 것도 포함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너희들 독서한 것까지 포함시켜 드릴게요. 그럼 할 수 있지? 왜? 아유, 할 수 있죠. 해봐라, 되나? 네, 12시간 진짜 외우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도 뭐 해봐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자, 9월 달 거 보셨잖아요. 자기 등급 대충 아실 거예요.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확인하세요. 그래서 대충 제가 등급 배치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순서는 국수 영탐이에요. 국수 영탐이고 탐구는 한 과목만입니다. 자, 근데 여기 3등급, 영어 3등급이 나와 있잖아요. 이과 쪽에. 이거는 영어 3등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학이랑 과학이 만점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야 영어 3등급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뿐입니다. 영어 3등급이 저 대학 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시로 상황을 보여드린 건데 이건 뭐냐면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내 실력 아니야. 나 공부 안 하고 봤잖아. 그렇게 위로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대충 요 정도 상황이다. 내가 지금 부경대학교 정도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수시는 한 2칸 정도 위에 대학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 배치표는 이렇게 줄줄이라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그래서 한 칸씩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뭐 수시도 한 칸 또 올라가는 거고. 그쵸, 여러분? 다음에 한 칸 더 올려. 지금 내가 4244, 4244로 요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다음에 한 칸 더 올려. 이게 목표야. 네, 그렇게 하세요. 한 과목만 1등급 더 올리자. 막 그러면서. 그 대신에 요거 보시고 마지노선 대학은 정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부경대라던가 경상대는 갈 수 있구나. 그럼 부경대, 경상대 라인에서 이게 마지노선 그 밑으로는 안 간다. 이 각오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좋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미쳤나 봐. 내가 내 입으로 부경대, 경상대 얘기했는데 거기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얼굴책을 보고 있네. 미쳤나 봐.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정하시고 대학의 전체적인 상황도 좀 보시고 이번 9월 달 거 성적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성적표랜다. 배치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정확한 지금 나의 상황을 좀 파악해 보시고 마지노선 대학 정하시고요. 이번 9월 달 거 가지고서 제가 상위 누적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일단 대충 상위 누적이 이게 왼쪽이 문과 거 여기 문과, 그 다음에 여기 이과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원점수를 한번 보세요. 국수 탐 더한 거. 국수 탐 더해서 300점 만점에. 근데 여기에 1%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문과가 한 23만 정도 된다고 치고 이과가 한 18만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럼 23만 명 중에 1%다 그러면 몇 등이에요? 2300등 했다는 뜻이지. 여기서 1%라는 건 1800등 했다는 뜻이지. 그쵸, 여러분? 등수요, 등수. 전국 등수. 그래서 내가 지금 전국에 몇 등인지 제가 넉넉하게 40%까지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30% 넘어서면요, 등수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올리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몇 개 틀렸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수 국수 영탐탐에서 한국사만 빼고 국수 영탐탐에서 몇 개 틀렸나. 그래서 한 18개에서 20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대 해볼만 해요. 교대 해볼만 해요. 제가 마지노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30개 정도다. 그러면 주요 국공립의 일반 학과라던가 국공립 아니면 주요 사립대 좀 메이저 학과들. 선생님, 저는 장마입니다. 비가 내려요. 셀 수가 없습니다. 뭐 어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들아, 한 3, 4개만 더 맞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한 2, 3개만 더 맞춰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11월 달 모의고사에서 한두 개라도 더 맞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틀린 개수를 줄여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여러분들 기말고사랑 이제 겹쳐질 텐데 기말고사 기간에도 잠깐 준비하시면 잠깐의 준비를 하시면 그게 내신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출제하실 때 모의고사도 많이 참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내 퍼센티지로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인지 파악하시면서 마지노선 대학 정하시고, 작년에 요 정도 성적대로 아이들이 의치한 수를 갔는데 약대를 한 요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수시 정시도 마찬가지 한 요 정도 대학들을 약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고3 언니들 가는 거 보면 알겠지? 그래서 대충은 치대 맨 밑에 상황이다, 약대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출 N회독 하는 거 알려드릴게. 시간 정해놓고 문제 푸시고요. 전 과목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시고요. 시간 꼭 정해서 꼭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는 등급이고 탐구 50점, 탐구 50점. 그래서 기출 풀었니? 네, 풀었습니다. 몇 점 받았어? 254점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출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월 달 모의고사 한 3개년치만 풀어보세요. 과목당 하나씩은 더 맞아. 4개 더 맞아요. 4개만 더 맞으면 건대가 한양대로 가고요. 아시겠나요? 부산대가 성균관대로 바뀌고요. 아시겠나요? 아, 비슷한가? 아니지, 비슷하진 않지. 아, 옛날에 부산대 막 서성안하고 막 거의 비슷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다시 올라가겠지?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큰 사이즈로 풀어봐야 되는 게, 너희들은 요런 데다 풀잖아요. 요런 데다 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데다 푸니까 큰 사이즈로 풀어보시고, 서점 가면 시험지 파는 거 아시죠? 시험지 모아놓은 책 팝니다. 자, 그리고 OMR 체크하는 연습까지 하세요. OMR까지. OMR에다 이런 거 그리는 거 아니다. 어떤 제정신이 아닌 녀석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바보다. 시험지다 이거 하세요. 오답 분석 시험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답 분석 시험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네. 오답 분석 시험지, 여기다 개념 정리까지 같이 하세요. 그러면 기출 N회독 하다 보면 개념 정리까지 다 되는 거야.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니까. 그쵸? 1번서부터 4번은 필수. 이건 꼭 하셔야 되고요. 5번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N회독 하시면서 개념 정리하시고, 요 개념 정리한 거 쉬는 시간에 목독으로 눈으로 잠깐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300점 만점에 원점수 배치표도 만들었으니까 기출문제 푸시고 대충 어느 정도 상황이구나,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요 숫자들은 요거는 영어 평균 등급이에요. 제가 넉넉하게 220점대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슬럼프를 대비해서 180점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 틀린 개수 줄여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지. 네. 자, 제가 3년간의 입시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 날짜는 11월 17일입니다. 오늘 435일, 62주 남았습니다. 지수로고 삼각함수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수학 포기한대. 특히 지방에 있는 여학생들이 자꾸 수학을 포기한대. 여러분들 대세니까 따르랴? 우리도 포기할까요? 아니잖아. 여러분들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은 유리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도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추 받고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이건 뭐야? 학교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끝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한 친구한테 주어지는 특전. 오케이. 자, 그리고 의치한 수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 의치한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의대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건 의미하는 게, 거기를 가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지만 거길 가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걔네들이 막 상위권 애들이 빠져나가 주니까, 아니 다른 대학들 여유가 있어지는 거지. 문과한테도 의미가 있지. 그래서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입시가 수시 정시가 있는 거고, 수신이 4가지가 있고, 요 4가지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우리 수능 최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2학년들아. 알겠니? 우리 동료고 2학년들아,
수능 최저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그리고 일반고 친구들이 요거 많이 쓰고 특목고 친구들이 요거 많이 쓰고 근데 특목고랑 일반고가 같이 쓰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주 세련되게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 일반형이 일반고한테 유리한 전형, 탐구형은 그러면 특목고한테 유리한 전형 잘 구분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가 있고 논술이 있고 이건 내신의 역할이 크지 않으니까 뒤늦게 실력이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기회가 되고 근데 정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남일만은 아니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기출 N회독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학종을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대학도 학종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일반고한테 유리하고 어느 게 특목고한테 유리한지를 보면 되는데 이 교과 영역이라는 거를 여기는 50을 보는데 얘는 80을 본단 말이야. 근데 교과 영역은 내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신은 교과 성적이에요. 교과 영역이라는 건 내신과 관련된 모든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는 80을 본대. 그럼 이게 내신의 비중이 큰가 보다. 이게 내신의 비중이 좀 더 크니까 이게 일반고한테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학종 가이드에 단순 내신 성적 평균뿐만 아니라 누가 넘겼어? 평균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성적 추이, 지원 모집 단위와의 관련성 이런 걸 보겠대요. 근데 이 탐땡땡은 심화학습, 특정 교과 이런 얘기들이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80이라고 하는 건 전교과가 아닌 거죠. 전교과가 아니라 뭐예요? 심화학습에 대한 거, 특정 교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왼쪽이 일반형, 오른쪽이 탐구형. 왼쪽이 일반고, 오른쪽이 특목고. 그러면 내신 컷은 어디가 높아요? 왼쪽이 더 높겠지. 오른쪽이 좀 더 낮겠지. 특목고 애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실제 입결이 그래요.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논술. 교과가 제일 높지. 순서는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내신 합격자들의 내신 정리한 전국의 185개 대학교 내신 정리한 파일을 이정민 선생님한테 보내드려 놨거든요. 나중에 받아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대학마다 이렇게 같은 과인데도 같은 대학교 같은 과인데도 이렇게 내신이 차이가 난다? 근데 학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조금 낮다? 이게 일반형이구나. 요런 거 써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학추보다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내신 훨씬 더 높은데 이 대학교는 더 낮네요. 왜?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도 이게 높아요. 왜? 최저가 없어요. 여긴 최저가 없고요. 여긴 최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최저가 있는 거를 활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수시랑 정시를 같이 준비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있는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이 탐구형 학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왼쪽 거 위주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좀 봅시다. 진짜 많이 뽑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도 있지 않아요? 학추? 선생님 근데 왜 부산대는 없어요? 부산대는 지역인재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 작년 고3들은 요거밖에 안 뽑았거든. 근데 올해 고3들 진짜 많이 뽑는 거예요. 그치? 근데 너희들은요 너희도 만만치 않게 많이 뽑아요. 근데 몇몇 대학들이 지금 폐지가 됐거든. 너희 때서부터 아이고 이거 학교장 추천이 줄어들으면 어떻게 근데 폐지돼도 크게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 대학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300명이 줄어들긴 했지만 수험생 줄어든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들이 47만이거든. 뭐야? 네, 47만이거든. 근데 대학 정원이 49만이거든. 여유 있습니다. 넉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네. 그치,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원서 접수만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학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학추 받고 수능 최저까지 활용하면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열심히 학교 활동하시면 되고요. 선생님하고 잘 지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숙제 드릴게요. 아까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정시를 위한 숙제는 아까 드렸잖아. 그치?
기출 애내독과 개념 정리. 그쵸, 여러분? 자, 우리 입시와, 향후 입시와 수시를 위한 과제. 첫 번째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제가 알려드렸고, 두 번째 전형 정하기. 자, 그래서 1번으로 정하시던가, 2번으로 정하시던가, 1번은요, 종합과 정시. 2번은요, 교과와 정시. 1번, 2번 중에 하나 고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시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거고요. 서울대 정시 내신의 역할이 그다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니? 좋습니다. 여러분들 때 끝까지 정리됐고요.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까지 했는데 일단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많이 뽑는 거 위주로 준비되는 게, 그치? 그리고 또 교과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요. 교과를 좀 더 많이 뽑는 건 학추가 늘어나서 그래요. 학추랑 지역균 등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내신에 여유가 있어요. 원래는 이때까지만 해도 학추는 1.8등급 이내야 되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2점 중반까지도 받으면 일단은 최고. 아시겠죠? 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23%나 되거든. 이러면 거의 3중간까지도 될 수 있어요. 3중반까지도.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 끝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국공립은 좀 다르죠? 주요 국공립은 아무래도 교과랑 종합 중심이죠. 그쵸? 왜냐면 너희 때 정시가 줄어들어요. 이 정시가 줄어드는 게 작년에 주요 국공립인데도 정원을 못 채우는데, 물론 주요 국공립이라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다른 게 뭐냐면 주요 국공립의 캠퍼스가 그랬잖아요. 그쵸? 주요 국공립의 본캠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좀 채우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정시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일단 교과랑 종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이런 대학교에 수능 최저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들 대학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학과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국공립대학교들은요, 정시 거의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다들 교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야? 정시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국공립은. 아시겠나요? 자, 이런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되고, 우리가 수능 최저를 활용하자고 얘기하는 건 요게 교과 전형, 요게 일반형 학종, 요게 탐구형 학종. 근데 수능 최저를 활용하면 거의 탐구형 학종과 비슷한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건 동료고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가는지 더 잘 아시는 건 누구라고? 너희 학교 선생님이시라고. 그 대신에 우리는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고려대학교 학추 재작년에 8.2%밖에 못 맞췄어요. 212를. 312를요. 작년에는 5.6%밖에 못 맞췄어요. 올해 3.3% 예상합니다. 소수점까지. 아무튼 네, 요 정도 예상합니다. 최저 활용하면요, 내신이 뚝뚝 떨어지겠지. 그렇다고 선생님 저 내신 8등급인데요, 한번 써볼까? 그건 안 돼. 알겠지? 네. 자, 학생부 이런 거 개선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진 그래도 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미기재는 아예 빠지는 거고요. 미반영은 써주긴 써주시는데 대학교 전송될 때 이게 블랭크 처리가 돼서 안 보인대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그냥 몇 가지 물어봤거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네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요? 내신이 향상되면 좋겠대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면 최고지. 선생님 저 자신 없어요. 그러면 80점이 85점 받아도 돼요. 같은 3등급이라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시면 되고요. 적극성 자주 보이시나요? 적극성. 이 적극성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뭐냐면,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토론과 발표예요, 여러분들. 토론 발표 잊지 마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교수님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너희들 학생부 써주실 때도 되게 좋은 주제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토론 발표 열심히 합시다. 자, ABCD 학생 중에 가장 우수해 보이는 학생? C학생. 그리고 이 대학은 1.8등급 받아야 갈 수 있는 대학인데, 그러니까 학종이 좋은 거지.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되니까. 특목고생한테도 기회고. 근데 얘를 보세요. 7등급서부터 시작해서 1.5등급까지 끌어올리면 무서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은 이런 걸 봐주는 거야. 여러분 아직까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선택이 좀 많기는 해. 그러니까 3학년 때 대역전이 일어나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끌어올리시고 남은 거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향상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내신이 안 좋다고 정시에만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에 내신이요, 수능의 베이스 역할을 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수능의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문제가 나와도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나요? 왜? 그 친구들은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신 기간이니까. 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수능과 연계된 내신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자, 학생부 마무리하실 때 예전에는 무엇을 했는지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아니, 촌스럽게 누가 그래. 요즘에는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 번째 숙제 드릴게요. 세 번째 숙제 뭐야? 개인적인 진행 과정과 이런 거에 대한 메모를 하세요. 앞으로 학생기록부에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활동만 뭐 남은 기간에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에서 이렇게 너 발표한 거 이거 써줄 거야. 어때? 괜찮겠니? 그러면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한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누가 안 적어주세요. 아시겠나요?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기록하세요. 이렇게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특히 의미 있는 거 위주로 기록해 두셨다가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적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 대입에서 학생부는 대학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대학의 평가 기준이 4가지예요.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학업 능력이거든. 학업 능력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내신. 수업 시간에 뛰어 주무시지 말라고. 끌어올리시라고 조금이라도 야자 튀지 말라. 방과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라고. 계획표 오답노트 만드시라고. 아시겠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지적 호기심과 여기에 있는 지적 탐구 능력이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학업 능력이 연계성을 띄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 능력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동기, 동기, 과정, 결과 방식으로 적는 거야.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게 학업 역량이에요. 이런 거 위주로 준비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한 에피소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조건을 찾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돼갖고요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동기, 과정, 결과. 많은 내용이 적히지 않아도 돼요. 동기, 과정, 결과. 보면 수업 시간 중에 이거에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조사 발표를 했다. 동기와 과정을 거쳐서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를 거쳐서 지적 탐구 능력, 그래서 학업 능력에 연계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학생 되셨나요? 근데 이 동기는 간단히 적으셔야 돼요. 간단히.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다들 간단히 메모하셔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적는다고 그걸 다 학생기록부에 적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 동아리 시간에, 뭐 자율활동 시간에, 뭐 진로 시간에 이렇게 이게 동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그걸 가지고 조사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런데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더 좋다. 이 오빠가 배운 걸 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응용하고 적용을 해본 거야. 이걸 적극성, 확장성, 즉 플러스 알파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국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극성과 확장성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 아까 툴이 뭐라 그랬죠? 툴이 토론, 발표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하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심화 독서까지예요. 심화 독서 같은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까지 하시면 최고. 오케이? 네. 자, 세특에서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한 건데 보니까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세특을 아주 부드럽고 사실적 기록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역량도 적어주기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래요? 강의예요, 보고서 글쓰기예요, 또 모둠 활동이에요, 토론 발표예요, 실험 실습이에요? 토론 발표잖아. 선생님들도 인정하시는 토론 발표, 교수님들도 아주 좋아하는 토론 발표. 근데 선생님 제가 부끄러워서요, 토론 발표 못하겠어요. 그러면 보고서 글쓰기라도 하시라고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세컨드야.
아시겠나요? 그리고 너희들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 인성을 보기 좋은 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요. 친구들하고 가능하면 같이 하시는 게 의미가 크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제가 학습으로 정리를 좀 합시다. 국어는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 빨리 정리도 하시고 문법도 암기하시고 수학 600문제 풀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 달에 600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풀면서 600문제까지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3개월만 해보세요. 1800문제 풀고도 성적 오르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발 연습장 좀 이따위로 쓰지 마세요. 이러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연습장 깨끗이 쓰니까 실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 다니다가 서강대로 옮겼어요. 얘들아, 실수만 줄어들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영어 단어 외우세요. 맨날 79점, 69점, 89점 받는 애들 보면 다 단어야, 단어. 단어 좀 외우세요. 오답 분석 시험 좀 만드시고요.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 안 나온 애들은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내신 포기하면 수능도 망가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출 N회독 말씀드렸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 않아요? 공부한 만큼은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도 돼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뭐 안 지켜도 상관은 없어? 그래? 그럼 성적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마무리합시다. 자 상위권과 비상위권의 차이를 좀 보세요. 상위권과 비상위권의 차이가 뭐죠? 일단 상위권들은 공부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12시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가지 숙제, 마지노선 대학 정하기, 전형 정하기, 학생부 메모하기,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량이 나오기. 여러분 엉덩이를 이길 순 없어요. 아시겠나요? 절대 못 이겨. 알았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 이겨.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신학기 얘네들 왜 바쁘냐고.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갑자기 공부 손을 딱 놔버려요. 대학 간 줄 아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기말고사 때 갑자기 공부 시간을 또 확 늘려.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못 가. 이게 뭐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앞서 시작하면서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수시정시를 좀 같이 하자. 힘든 거 알겠는데 수시정시 같이 가고 내신도 버리지 말고 수능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한 건 여러분 학습량이 많아야 돼요. 공부할 게 많아야 그래야 효율적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포기하고 자꾸 줄이고 정시 버리고 뭐 수시 버리고 하나에만 집중할래. 그러면 그 버린 시간에 걔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버린 시간에 놀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오늘의 가장 큰 정답은요, 가장 크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는 거다. 절대로 나눠져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능 공부 제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기출 N회독과 개념 정리. 지방에서는 정시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 아니에요. 잘못된 오해예요. 아시겠죠? 기출 N회독 해보세요. 요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하시면서 같이 11월 달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 살살 해보세요. 기출문제 최소 작년 거라도 풀어보세요. 분명히 성적은 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날까지 그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가지고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